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병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치과에서도 전문의 제도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문의 제도가 있고 그게 기존과 왜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치과 안에는 교정과, 구강외과, 보존과, 보철과, 치주과, 소아치과, 구강내과 등등의 이제 전문과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감기 걸렸을 때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이런 데를 가시지 정형외과를 가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 분야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진단 능력을 갖추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다, 전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한그루치과병원은 치과 보존과 전문의인 이제 대표 윤범희 제가 있고요. 보철과 전문의 강병길, 조유진 원장님, 그리고 구강외과 전문의이신 이수연 원장님, 교정과 전문의 신혜진 원장님, 그리고 치주과 전문의이신 이경실 원장님, 이렇게 대학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과들 전문의가 다 같이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병원이고요. 전문의가 많은 병원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일반적인 치료를 해도 되는 케이스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 몸이다 보니 워낙 이 케이스 저 케이스 복잡한 케이스가 많고, 그럴 때 주치의가 정해져 있더라도 전문 분야의 이제 의견을 들어서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그 전문가들의 진단이 합쳐져서 전체 치료 계획이 짜여지고 치료도 분야별로 나눠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치료 계획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길 저런 길 제3의 길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의 환자분들이 어떤 길이 제일 유리하고 환자분들한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각각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협의하에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병원을 오시는 거는 문제가 있는 부위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치료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목적이라면 전문의가 최대한 많이 있는, 특히 간단한 치료가 아니라 좀 심각한 치료, 복잡한 케이스이면 전문의가 많은 병원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한그루치과병원은 5개 분야의 전문의가 협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치료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정과 신혜진 원장님께서 저랑 개원할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만 14년 동안 같이 계시고 있거든요. 교정과랑 지금 협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를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40세 남성분이시고요. 한참 사회에서 일을 하실 나이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으셔서 구강내가 이렇게 조금 많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내원하시지 못하셨어요. 엑스레이를 봐도 치아를 뽑힌 지 오래된 자리, 치아가 썩어서 부러진 자리, 충치가 심하게 있어서 뼈까지 염증이 심한 자리, 이렇게 엉망인 구강 상태셨어요. 환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들면 40 넘어서 무슨 교정이냐, 그냥 임플란트나 보철로 해결할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 환자분께서도 40세 남성분이시고 교정 말고 그냥 보철로 빠른 결과를 원한다라는 의사를 피력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치아를 보철만으로 해결을 하려면 주변의 치아를 더 많이 갈아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치아들 가운데 치아가 없기 때문에 보철로 해결하려면 많이 갈아내서 연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치아가 한번 갈려 나가면 아무리 좋은 의사가 좋은 실력으로 좋은 기공사를 만나서 좋은 보철물을 만들더라도 갈려 나가기 전보다는 못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려 나간 치아는 또 새로운 수명이 생기고 갈리기 전보다 더 일찍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 치아를 적게 가는 치료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무조건 당장은 불리하더라도 인생이 길잖아요.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훨씬 유리하세요. 저는 처음에 뵙자마자 교정적인 계획이 무조건 동반돼야겠다. 그래서 교정 신혜진 원장님이랑 같이 협의하에 못 살리는 치아들은 무조건 뽑고, 이렇게 치축이 무너진 치아들은 치축이 무너지기 전으로 세우고, 공간이 떠 있는 부분은 치아들을 치축을 세우면서 모아서 최소한의 이제 치아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뽑을 치아 다 뽑고 치축 세울 것들을 다 세우고 충치 치료하고, 그리고 상악에는 이제 항상 제가 많이 설명드린 상악동이라는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심을 자리 상악동 거상수를 계획하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진행하였어요. 초진 내원 당시 구강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치열도 뻗어진 치아, 부러진 치아, 충치 있는 치아, 이렇게 다양하게 케이스가 있었고요. 교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진행 중인 엑스레이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전 사진에서 누워있던 치아들이 치축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죠. 겉으로 치아가 멀쩡히 보이더라도 치축이 중요한 것이, 치아가 치축이 바르면 위에서 저장력을 씹었을 때 충분히 강한 힘을 견딜 수 있는데, 치축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머리만 정상적인 형태인 것처럼 보철로 해결한다면 누운 상태에서 위를 계속 누르면 아무래도 밑에서 견디는 힘이 약하고 주변에 치아를 받쳐주는 뼈들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수명이 훨씬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이용해서 가급적 치축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교정 과정이 처음에는 치아들 위치를 잡고 그 이후에 교합을 맞추는데, 치아들이 정해진 위치를 다 맞추고 교합을 맞추기 직전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상악동에 거상술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양의 뼈를 넣었고, 상악 3개, 하악 3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었고, 최종적인 교정 완료 후, 보철 완료 후 엑스레이를 보면 저희 눈에는 되게 임플란트 포함 자연 치아까지 모든 치아들이 치축이 예쁘게 서 있고,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충분히 뼈를 확보했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처음에 오셨을 때랑 치료가 완전히 끝났을 때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엑스레이 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 거를 구독자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최종적인 이제 임상 사진을 보면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 뻗어진 치아들이 완전히 계열이 완성되었고, 이렇게 치아가 완전히 뽑혀 나가서 회복 불가능했던 부위에 임플란트 통해서 잘 만들어졌고요. 씹는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신감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건강한 치아를 얻지 않았나. 교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치아를 적게 갈고 손상을 적게 주는 장점이 있는 대신 기간이 좀 길어지는 단점은 있어요. 환자분들께서 교정을 1년 반 하고 임플란트를 그때 가서 심으면 상악동 거상술까지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 6개월 걸리고 그러면 뭐 2년 이상 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간은 걸리겠지만 서로 협진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교정이 끝나고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이제 발치나 뼈 만드는 과정을 미리 교정 기간 중에 다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정 전체 기간 중에서 일부는 위치를 잡는 거고 후반기는 잡은 위치에 교합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치아의 위치를 잡는 기간이 끝나면 그때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정이 끝나는 후반기에 임플란트 기간이 같이 합쳐져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간은 필요 없이 전체 교정 기간만으로 임플란트 심는 것까지 다 완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기간이 들더라도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내 치아를 갈아내는 것보다는 갈아내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간이 걸려서 답답하더라도 교정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치료 계획을 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자분들 중에서 기간이 중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곧 이제 출국을 해야 되고 한국에 돌아오실 계획이 없고, 아니면 조만간에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보철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조차도 저희한테 그런 중요한 일정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그 기간에 예쁘게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임시적인 재질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제 생각은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인생 전체를 보고 손상이 없는 치료를 하실 것을 권유드려요. 네. 방금 보여드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왼쪽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원래 큰 어금니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 남은 공간은 작은 어금니조차도 들어가기 힘든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치아가 뽑혀 나간 이후에 그냥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뒷치열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환자분들께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일찍 치과를 오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처음에 교정과랑 임플란트 수술하는 저랑, 그리고 잇몸 관리하는 치주과랑, 그리고 임플란트 완료 후 보철을 만드는 보철과랑, 이렇게 4명의 전문의가 투입돼서 같이 이제 치료 계획을 짰고 치료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치과 의사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케이스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구강내가 단순히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저희 한그루 치과처럼 전문의가 많은 병원을 찾아서 한 분의 의견이 아닌 여러분의 의견을 각자 장점을 취득해서 좋은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 치료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치과에 전문의 제도가 있고 왜 여러 전문의가 같이 한 케이스를 가지고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설명드렸고, 그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를 설명드렸어요. 자, 오늘도 제 설명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